그러면은 운전면허 안 따도 돼요? 그치. 운전면허 딸 필요가 없지. 조금만 기다려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5년, 한 10년, 10년은 넘기지 않을 것 같아. 10년 정도가 지나면 운전이라는 건 취미. 지금처럼 스포츠. 사람은 네. 사고 뭉치. 아.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건 불법. 이런 식으로 될 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5년만 거죠. 버티자. 플러스 마이너스 25cm면 플러스 25cm 마이너스 25cm 네. 50cm의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50cm면 굉장히 큰 오차. 그렇지. 사고 나죠. 5cm는 충분히 사고 난. 네. 굉장히 큰 오차예요. 아직까지는. 지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가 보완해 주는 거니까. 정밀도로지도 보도자료 보면 네. 10월 2일 정밀도로지도 구축 확대로 자율협력주행 시대에 네. 앞당긴다. 19년 말 고속국도 전 구간 구축 완료했고 올해부터 일반국도 구축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 및 차량 도로 간 협력 주행 체계 CITS의 기반 지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율협력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인데 상호 협력을 해서 자석에 붙여놓은. 자율주행 맨 처음 나왔을 네. 때 그 버스하고 부닥쳐 갖고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교차로에서. 네. 만약에 상대 차도 자율주행 차였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예요, 아마. 서로 통신을 해서 피해갈 수 네. 있었는데 한 명은 사람이 운전하고 네, 한 명은 차가 직접 운전하니까. 자율주행 차가 운전을 하는 건데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자율주행차는 차 혼자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V2X라고 해서 네. 이 자율협력주행은 네. 차가 있으면 이 도로 정보를 그 통신해서 V2X로 통신을 해서 네. 받는 거고 네. 이런 차는 자율주행차이면서 커넥티드 카라고 불러요. 연결된 차. 이게 더 발전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차하고 도로 시스템, 교통 시스템, 차 대 차, 네. 차 대 사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이제 V2X가 막 활성화가 돼서 네. 많아지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년? 빠르면 5년 안에 V2X를 못하는 차는 시내에 진입하지 못하는 도시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특정 구역 이내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범 도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안 따도 돼요? 그치. 운전면허 딸 필요가 없지. 조금만 기다려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5년, 한 10년, 10년은 넘기지 않을 것 같아. 10년 정도가 지나면 운전이라는 건 취미. 지금처럼 스포츠. 사람은 네. 사고 뭉치. 아.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하는 건 불법. 이런 식으로 될 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5년만 거죠. 버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 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 일반 국도의 약 14,000km의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그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하였으며 21년 정부 예산안 160억 원은 반영을 통해 올해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밀도로 지도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 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 도로 간 협력 주행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선은 기존 전자지도는 1대 5천 도로의 차선 차선 단위의 단위는 없죠. 정보가 없지만 정밀도로지도는 차로 구분이 가능하여 자율주행차의 차로 변경 조형에 활용 가능하다. 1대 5천이 기존이고 이거를 1대 500으로 만들겠다. CITS는 협력하는 코퍼레이트 네이티브 지능형 인텔리전트 교통 트랜스포트 체계 시스템. 예. 협력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 그것만 읽으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영어를 읽는 영어에 요즘 자신감이 조금 붙었어요. 토익하느냐고. 그래. 네. 차량이 도로시설 및 다른 차량과 서로 통신하며 위험 정보를 전파 공유하여 자율차 일반차의 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다. 위험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세부적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노면선 표시, 차선, 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 표시, 화살표, 횡단보도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 지도의 기본 형태인 벡터 데이터와 정밀도로 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정군 데이터, 사진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벡터 데이터는 지형, 지물의 좌표가 포함된 점, 선, 면을 사용하여 표현한 데이터고 정군 데이터는 3차원 좌표를 가진 점의 집합으로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미지는 전부로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WMF라는 윈도우 메타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서 덤으로져 이루어져 있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 확대를 하면 그 점이 커져요. 네. 근데 WMF는 확대를 해도 선이 보여요. 점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 좌표에서 저 좌표까지의 선을 그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이 확대를 해도 선으로 보이는 다른 데이터들, 벡터 데이터, 정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좀씩 다르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지.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자 정밀도로 지도는 기상 앞선 후 GPS 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합니다. 일반적으로 GPS 수신하는 거는 위성이 4개가 있어야 돼요. 네. 3개 아니에요? 네 개 아니에요?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를 보정하는 또 한 가지 해가지고 위성이 총 4개가 필요한데 이 4개 중에 한 개가 안 보이면 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개가 안 보이는 경우가 뭐냐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라든가 안개가 굉장히 심할 때라든가 그래서 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 네. 이럴 경우에 위성이 한 개가 안 보였다가 2개가 안 보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해. 예, 구름이 움직이면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차에 가까운 데서 통신을 하면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겠죠.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 지도 LDM에서 기본 지도로 활용되어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 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LDM이란 Local Dynamic Map로 표준화된 자율주행차 운행 지원 정보 체계에 활용되는 동적 지도를 의미합니다. 지형, 지물 등 정적 정보의 신호 정보, 차량 위치 등 동적 정보도 모두 포함합니다. 동식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얘기로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레벨 3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율주행차 레벨 3, 그리고 레벨 이후부터 이제 인간에서 약간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 레벨 3서부터 사람이 운전 안 합니다. 네, 레벨 3부터 인간에서 떨어져 나가는. 네, 레벨 1, 2는 인간이 관여를 해요. 그렇죠. 손을 떼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테슬라가 네. 이제 사기다. 테슬라는 레벨 2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레벨 3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테슬라는 레벨 2입니다. 자율주행이 아니죠. 운전 보조 시스템이고. 그래서 레벨 3, 그 다음에 레벨 4, 5로 가는 건 이제 핵심. 주가는 레벨이 많아. 그렇죠. 주가는 그렇죠. 네. 그간 정밀도로 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 그리고 세종 인천공항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 등을 지원하였고 8월 기준으로 약 1,200개 관련 기관, 기업 등에 약 18,000여 건을 제공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본도로의 수시수정, 일반 국도도로대장의 갱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자율주행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GPS로는 차선까지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5m 정도 오차가 있어서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근데 왜 내비게이션은 건물 안에 안 들어가 있느냐? 얘는 차선에만 있게끔 돼 있거든. 건물 있고 차선과 차선이 있을 경우에 얘가 헷갈리면 내가 여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 안으로 안 네. 들어갑니다. 근데 왜냐면 내비게이션은 이 건물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막아놔갖고 안 들어갈 뿐이지 원래는 이 건물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집에서 내비를 켜고 나오면 건물 안에서 나와요. 건물 아니라고 돼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시야 주차장. 마치 인식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처럼 되는 거지. 왜 요새 참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이폰에서 GPS인데
이 높이를 인식하는 GPS. 그래서 건물 안에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 위치가 변화되는 걸 느끼는 GPS. 그건 기지국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가? 싶거든요. 왜냐면 네. 위성 신호가 건물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기지국을 활용해서 얘가 아. 어떤 기지국에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층마다 기지국이 다르니까 층마다 그걸로 인식을 할 거예요.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누지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로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정밀도로 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작년 말까지 작업 규정 및 표준을 정비하고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벡터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보면 대동여 신호인가요? 네 있더라고 우와. 이거를 해놨더라고 전국적으로. 안 맞을 텐데. 대동여 지대가 안 맞는데. 근데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강인 거예요? 네 이거 오. 여기 여의도. 오. 근데 한강은 얘는 어디 뭐지? 위치? 그러니까 뭔가 이 약간 이 라인을 있다 이 정도는 네. 안 맞죠 당연히. 이게 눈대중으로 그린 건데 맞을 수가 없지. 고정을 해서 여기가 여기에 아, 해당한다고 늘리고 붙이고. 자 그리고 이게 정밀 지도입니다. 이게 상암일 거예요. 상암동에 우리 서울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게 여러 군데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이만큼이 네.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차선에 따른 선을 이렇게 차선별로 그어놨어요. 2차선은 이렇게 빠지는 차선 뭐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만들어놔서 이것을 갖고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밀 도로지도 기념. 자율주행에 필요한 규제선, 차선, 도로 경계선, 정지선, 차로 중심선, 그리고 도로시설, 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철도 등, 그리고 표지시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cm 이내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cm면 플러스 25cm 마이너스 25cm 네. 50cm의 그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50cm면 굉장히 큰 오차. 그렇지. 사고 나죠. 50cm는 충분히 사고나는. 네. 굉장히 큰 오차예요. 아직까지는. 지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가 보완해 주는 거니까. 예, 잘 그래서 센서도 있고. 4차로를 이제 벡터 데이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벡터 여기는 뭐예요? 정지선. 여기는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고 점근 데이터는 뭐 잘 모르겠죠. 사진 비슷하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사진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정밀도로 지도의 샘플 이미지인데 점근 데이터 이것을 이미지화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고 이제 벡터 데이터는 실제 선처럼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좌표라는 네. 좌표와 각도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선들이 이 노란 선은 차선 한 개, 초록선은 차선 중앙, 그리고 빨간 선은 경계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벡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넘어갈 수 없도록 그러면 차선 변경하려면 이 초록색, 이 파란색에서 이 파란색으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것 같아요. 정밀도로 지도의 제작 과정은 네. 첫 번째는 작업계획 수립 해가지고 작업 대상 지역 방법 및 도화 일정 등을 수립을 하고 두 번째는 MMS 기준점 측량 해가지고 MMS 및 기준점 측량하고 세 번째로는 표준 자료를 제작하고 네 번째로는 객체 도화 및 편집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MMS하고 기준점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준점을 측량하고 얘가 MMS로 이 위에 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캔을 하는 거죠. 자, 자율주행차 정밀도로 지도의 활용 사례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을 했대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 차량 지원을 위하여 평창올림픽 경기장 인근 국도 구간 정밀도로 지도를 구축해 주행 기준 데이터로 활용했습니다.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 이거는 서울대 수노버 개발팀이 했었고 여의도 일대 정밀도로 지도를 제공하여 도심 자율주행 연구 및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위에 세 개가 이렇게 있죠. 네. 얘가 이제 스킨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하나로 고장이 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판교 제로시티, 뭐 대구 자율주행 특화구역, 세종시 자율주행 버스 실증, 인천공항 자율주행 셔틀 시연,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내 자율주행 버스 운행, 고속국도 서울, 제주의 CITS 실증 시험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지센터고 도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 거고 MMS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매핑 시스템. 어, 네. 차량 등의 이동체의 이성 항법 장치 GNSS 그리고 간성 항법 장치 INS 주행거리 센서 DMI 라이다 그리고 카메라 등의 센서들을 탑재하여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의 위치와 시각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돌면서 그 스캔된 데이터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딱 읽기만 해도 굉장히 비싸 보이지 않아요? 네, 엄청 비싸 보이고 이거 차 한 대 넘치면은 이거 엄청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는 이제 지도를 만드는 애니까 이렇게 비싼 걸 쓰겠죠. 그쵸.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운행차는 저건 아니더라도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차량 같아. 근데 비싸게 생긴 카메라 달려가지고. 자 CTI에 대해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차량 도로 간 협력 주행 체계. 개념 살펴보자면 그 자동차가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교통 안전 제고를 위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성 요소로는 차내 단말기, 노면, 기지국, 그리고 신호 제어기, 그리고 인증서 기반 보안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발 상황 검지기가 있네요. 돌발 상황 검지기하고 인증서 기반 보안 시스템 등 구성하는 거고 신호지역이 만약에 이게 인증하지 않은 애가 여기 들어오면은 너 나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너 못 들어와 인증하는 애만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운영은 데이터 취득, 그리고 통신을 통한 정보 전달, 그리고 활용 단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활용에는 급정거, 고장 등 차량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고, 낙하물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전파, 공유하여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개념도 보시면 위에 CITS 센터가 있고 노변 기지국, 노변에 있는 기지국이죠. 얘네들끼리 정보를 소탕하고 노변 센서에서 돌발 상황 확인하면 얘가 전달을 해서 전달 네. 이렇게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CITA 구축 시류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 CITS 차량 단말기 표출 화면이래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표시된다고 하네요. 공동구 댐은 아까도 자료가 없다는데 공동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공동구